코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26년 동안 외국계 은행 뱅커로 있고요. 기업 금융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실 코액티브를 시작했을 때는 제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한 2-3년 정도 좀 방황을 하다가 직장 생활은 제가 더 이상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코치의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코액티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5 단계가 끝난 다음부터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일들이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그 코칭을 배웠던 그 경험들이 제가 팀 리딩하는 데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코칭의 코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1 단계 첫날 가서는 굉장히 많은 후회들을 했어요. 어 참가자들 보니깐 주로 인제 HR 담당자 그다음에 어 코칭 경험이 전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대다수를 차지했었었고 저같이 인제 비즈니스 리더인 분들은 그 당시에는 좀 소수라서 제가 너무 모르고 왔기 때문에 첫날 따라가느라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5 단계를 끝나고 나서는 저 자신도 제가 '아 이런 포텐셜이 저 안에 숨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변혁적으로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거의 약간 저희 동기생들끼리 얘기하기에는 "이건 거의 약간 종교에 가깝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아마 그 지금 이 인포세션 들으신 분 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비즈니스 헤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SC제일은행에서 저는 트랜지션 뱅킹 부라는 부서를 총괄하고 있고요. 저는 영업과 상품 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36 명의 팀원들을 저희 부서에 이 소속되어 있고요. 저는 36 명의 팀 리더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면은 이 코칭을 배웠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팀 리딩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 리더십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1년 동안에 제가 벌어야 된 수익은 1억 5,600만 불이에요. 원화로 따지면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1년 동안에 그 36 명으로 1,800억 을 어떻게 벌 수 있었을까? 제가 맨 처음에 인제 수익을 내는 영업 부서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망설였던 거는 아니면 망설인다기보다는 좀 궁금했던 것은 이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코칭은 new way of 그 리더십에 대한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에 숫자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오히려 약간 그 딕테이터 리더십으로 '성과를 내게끔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요 둘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현재 부서를 맡았던 거는 작년 1 월 그러니까 올해 1 월에 맡았고요. 그래서 9 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 성과를 돌아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고 어느 기업도 올해 같은 상황을 예상했던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그 진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숫자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올해 저희 부서의 자산이 1 조가 늘었고요. 그건 전년 대비 49%가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는 2조 7천이 늘어서 전년 대비 42%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된 거에는 저의 리더십 스킬이 그런 코칭의 어떤 코액티브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원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코액티브 원칙 중에 인제 하나인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하며 그다음에 전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리더십에 있어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불장구처럼 제가 앞서서 이렇게 나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이었어요. 어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제 코액티브 코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첫 번째 원칙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직원들을 대할 때 그 전인적이라는 거, 그 whole person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제 직원들한테 제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whole person, 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굉장히 유약한 면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려운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뛰어난 부분도 갖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진 사람이 양정원이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내 앞에서 vulnerable한 거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눌 때 굉장히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 갖고 가는 원칙은 뭐냐면 코액티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은 또는 고객은 망가져서 내가 고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직원들을 제가 대할 때 직원들은 내가 어떤 그 지시를 내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그 홀 퍼슨이 만났을 때 그 사람 자체를 정말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 여기에서 어떤 리더십이 출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 1 번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인제 경청을 해야 된다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리더들은. 근데 제가 코액티브 코칭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3 단계 경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거나 이런 거 외에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면밀하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다 보면 저 같은 그 생초보도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한테 인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말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전체 메시지 극히 일부분만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어떤 표정 변화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제스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사실은 이게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는 그런 코칭 스킬을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은연중에 제가 이렇게 배워서 나오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당신의 그런 표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고 제가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직원들이 요새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요. 와서 얘기하고 싶어지고 어 어 그다음에 털어놓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리더십의 근간은 그 코액티브에서 발견했던 그 2 단계 충만 코스에서 발견했던 라이프 퍼포즈에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제 라이프 퍼포즈가 항상 그거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돼요. 저의 라이프 퍼포즈는 그 봄날의 밝은 햇살이었는데 사람들 간의 간극을 메꿔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내가 꾸미지 않고 내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을 때 굉장히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봄날의 밝은 햇살이 저의 라이프 퍼포즈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리거나 팀을 리딩할 때 그런 밝은 햇살의 모습으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융합을 시켜줘야 되겠고 그 사람은 가장 편안한 상태로 그 사람의 가장 큰 포텐셜을 드러낼 수 있게끔 '내가 이런 것들을 코칭하고 리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팀 리딩하는 데는 이 코액티브에서 배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래같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큰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비즈니스 헤드로서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점은 코액티브를 수료하고 나서 사실 이 비즈니스 헤드들 중에 물론 HR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이 코액티브의 밸류를 알기 때문에 "너 이런 거 가라." 이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데도 많지만은 어 사실 전체 파퓰레이션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 은행도 영국계 은행이지만 한국에는 지금 4,200 명이 있는데요. 이 코칭이라는 단어를 물론 다 코칭이란 단어는 알고 있지만 사실 뭐 코칭, 리더십,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confuse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코액티브 코칭 코스를 밟고 정말 리더에서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밸류를 아는 사람은 전체 리더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HR 디벨롭먼트 헤드나 저희 총괄 HR 헤드분들이랑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 돼서 아마도 제가 몇 년 내에는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팀 리딩할 때 항상 어떤 밸류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팀의 밸류는 함께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기업 금융에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랑 경합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조직인데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빠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칭으로 직원들이 자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한 밸류 내에서 주도권을 쥐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포텐셜을 fully 인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가 그 코칭 스킬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배웠던 스킬 셋들을 저는 원래는 전문 코치가 돼서 그런 코치 영역에서 활동을 하려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는 저희 부서 내에서 36 명을 대상으로 놓고 어떤 하나의 안전한 실험실처럼 그 안에서 여러 스킬들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인지를 못하지만 저는 인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까지 제가 코액티브 코칭을 듣고 나서 저희 짧게나마 저희 조직의 어떤 성장을 시켰던 리더십의 3 가지 근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홀 퍼슨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경청을 했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의 라이프 퍼포즈 대로 비즈니스 디시전을 했던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제가 사실 그 코액티브 코칭 전체 비디오를 보고서 사실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투자한 가장 큰 돈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졸업한 이후에. 거기에서 인제 트랜스포머티브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 3 일씩 15 일을 들었는데 다 5 단계까지 진짜 일어납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저한테 에셋이 되는 것은 동기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리더십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은 진짜 한 걸음에 달려오는 그런 소중한 수호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나시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안 와닿을 텐데 한번 겪어 보시면은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겪게 되실 거예요. 하여튼 긴 얘기 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사모님, 앞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예. 네. 다른 코칭 경험도 했는데 다른 코칭 펌이랑 코액티브 코칭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실은 코칭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글쎄 감히 제 입장에서 인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굉장히 약간 빙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저는 이게 사실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코칭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최고라 그래서 '난 그럼 최고를 들어야지.' 하면서 이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빙을 터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그런 라이프 퍼포즈나 이런 충만 코스에서 들은 거,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두 명의 리더들이 리딩하는 거를 보면 정말 이건 무당이 굿전수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이게 보면 입이 똑 부러져 갖고 저 같은 사람은 '아 나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지더라고요. 음. 비잉이 지금 존재를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의 존재를 얘기하시는 거죠? 비잉이.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동양적으로 좀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실행에 대한 거 "너는 뭘 뭐 해서 이걸 고쳐야 돼. 너 그러려면 뭐뭐뭐뭐 할 거니?" 뭐 이런 것들을 액션 아이템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근원적인 것들을 자꾸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딱 질문하면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정적이 딱 흘러요.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님?"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직원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